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공의 정정 및 민족 문화의 강단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높은 찬성률로 확정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채택해서 민주화 헌법으로 불리는 9차 개정 헌법. 그 이후로 우리 사회에 개정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진정으로 민의를 반영한 헌법 개정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줄곧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성장하고 사람들의 가치관과 시대 정신이 달라졌지만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만은 변화하는 시대 정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948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헌법이 9차례의 개헌을 거쳐 담아온 시대 정신은 무엇이었는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개헌이 추진돼야 하는지 서울대학교 홍준영 명예교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헌법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현행 9차 개정 헌법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를 보면 각각의 시대마다 도도하게 흐르는 시대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일제로부터 독립해 민주공화국을 세우고자 했던 3.1운동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문서부터 (1948년에) 제정된 헌법은 주권재민과 민주공화국이라는 시대 정신을 구현했고 4.19 민주혁명으로 성립된 제2공화국 헌법은 반독재 민주화라는 시대 정신을 나타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 직선제를 회복한 87년 헌법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겠다는 대통령 직선제의 열망을 담았습니다. 87년 헌법이라고 불리는 현행 헌법은 그 자체가 어쩌면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을 먼저 봐주십시오. 전두환 정권에 맞서 서울시청 앞에 모여든 시위대 사진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 많은 인파를 이곳으로 불러 모았을까요? 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전두환 정권의 퇴진과 대통령 선거 직선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은 직선제로의 개헌은 불가능하고 현행 헌법을 유지하겠다며 호헌 선언으로 맞섰습니다.
현재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다시 한번 촛불이 광화문 일대를 밝히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기까지에는 무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시대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주권의 회복, 다시 말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시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에서 외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사상과 일맥상통합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주권을 행사하라고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주어줬더니 정치인들은 민심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는커녕 자신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치고받는 싸움질만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라다운 나라였습니다. 2017년 3월 뇌물수수와 부패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됩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되자 100만여 한국인들은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자칫 진압과 충돌로 인해서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었던 위기일발의 상황을 타개해 준 것이 바로 헌법 65조 탄핵 조항이었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평화적이고 질서 있는 정권 교체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사적인 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촛불 시민 덕에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기초가 되는 헌법 개정에는 실패했습니다. 엉뚱한 일에 정치력을 소모하는 정쟁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말았죠. 이로 인해서 촛불 시민들의 염원은 점차 빛을 잃어갑니다. 촛불 혁명이라고 불렸던 그 거대한 운동이 미완의 혁명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 미완의 과제를 이뤄내야 할 시점이 전국 득표율 0.73%의 그야말로 간발의 격차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지금 이 시점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통령과 의회가 권력을 균점하고 있기에 말하자면 대연정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제7공화국 개헌을 말한다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개헌은 벌써 30여 년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개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에 물려줄 자랑스러운 헌법, 우리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조건, 경제적인 부도 중요하겠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고 필요한 일은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공명정대하게 정비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시대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는 국가 공동체로서
규범 질서라고 할 수 있는 좋은 헌법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이미 그리고 충분히 한계에 이른 87년 체제의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우리 국민을 힘들게 만든 지역주의, 진영 논리의 폐해부터 극복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정치에 질리고 정치인들을 혐오하게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도 있지만 선거일이 다가오면 둘 중 하나만을 택하도록 강요받는 점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진정한 보수도 아니고 진정한 진보도 아니죠. 그저 권력 쟁취에 목숨을 거는 정치 몰입에라는 비난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유권자들인 국민을 섬기겠다고 침이 마르도록 기회만 되면 이야기하고 다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유권자들은 선거일에만 왕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선택의 자유가 없는 허울의 왕일 뿐입니다. 찍어줄 후보가 없어서 답답해서 투표장에 가지 않았다는 얘기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워낙 양당이 압도적인 위세이기 때문에 제3의 선택지가 있어도 당선이 어렵다고 보고 또 당선된다 하더라도 힘을 쓰지 못할 게 뻔하니까 기권하지 않는 한 결국은 둘 중 어느 하나를 찍어야만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다들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이 족쇄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여당과 제1야당이라는 기존 거대 양당 체제를 깨는 데 있습니다. 그 일부터 착수해야 합니다. 그들만의 리그라고 불리는 철옹성을 쌓아 우리나라 정치를 분점해온 양당의 나눠먹기 구조부터 바꾸자는 뜻이죠.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 정책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출하고 반영시켜서 실제 책임과 성과에 따라 정치권으로의 진출과 퇴출, 진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진짜 민주정치가 아니겠습니까?